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반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등은 13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환영 내용과 함께 미한 관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군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런 노력엔 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고 양국 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안보 협의에도 포함된다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도 계속 공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유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협력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메넨데즈 위원장과 리시 간사를 비롯해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민 롬니 공화당 간사 등 총 4명의 상원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한 양국 간 파트너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국가안보 이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양국이 함께 맞서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양국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길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실용적 조치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롬니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북핵 역량이 가하는 위협을 포함해 영내와 전 세계의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 양국이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1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며 양국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신은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으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언론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대북전단 살포 통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퀸타나 보고관의 발언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수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발언 요지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 등 UN 인권 전문가 4명은 지난달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혐의 서한을 보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take note of our letter where we express our concerns. And we suggested and we recommended a review of the legislation, but also what is important is how the authorities will apply this legislation. 퀸타나 보고관은 성명에서 한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 법원에 출석해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해 다음 심리를 2달 뒤로 잡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1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된 사전 심리에 화상 연결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음과 녹화가 금지된 이날 사전 심리에는 문철명과 함께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 한국어 통역사, 그리고 미국 연방검사 측이 출석한 형태로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인도된 뒤 2번째로 이번 사전 심리는 문철명에게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유무죄 주장 여부를 묻는 사실상의 인정신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문철명은 이날 한국어 통역에 잘 들리냐는 질문에 다소 뚜렷한 목소리로 지금 들립니다라고 대답한 뒤 나머지 과정은 자신의 국선 변호인인 미셸 피터슨 변호사에게 모든 답변을 일임했습니다. 피터슨 변호사는 문철명의 유죄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not guilty, 즉 무죄라고 주장했고 통역사는 변호인께서 나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문철명에게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말레이시아와의 국교를 단절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대사관 철수 등으로 맞대응하는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심리일을 60일 이후인 오는 7월 21일로 정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8개 나라와 수십여 개 위장회사, 3개의 언어가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형사법원은 피고가 체포된 직후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신병이 인도된 직후 인정신문을 진행하지만 문철명의 경우 미국 도착 약 2개월 만에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문철명의 미국 내 연고 부재로 인해 구금 결정 심리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인정신문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한국계 정홍균 변호사는 13일을 기준으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공식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신문 이후에 디스커버리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디스커버리라고 하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피고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말하고 피고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입수한 뒤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피고와 함께 상의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문철명 사건이 여러 나라에서 범죄 행위가 이뤄졌고 여러 국적자들이 연루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미안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13일 제19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란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국 방어를 위한 미얀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최근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 21명이 제기한 북한 기밀성 회고록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적 판매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6.25 전쟁 납치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14일 성명에서 납치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우상화한 책을 판매, 배포하는 건 한국전쟁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규정이 더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며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